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하루는 사이드카,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계속 퐁당퐁당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올랐으니 내일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괜히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6,200선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AMD 그리고 샌디스크의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늘장에 좋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확인해 볼 거고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의 하락폭이 가장 깊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다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10%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의 이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코스닥에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건을 공개한 알테오젠이 어제 상한가 갔다가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회복해주면서 5%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만 벌써 빅파마 3곳과 기술 계약을 성공한 거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 남아있다라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강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를 국내 배터리 기업에 처음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 자릿대 급등 보였고요. 또 에코프로 형제들도 각각 7%와 4%의 상승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적은 좀 갈리거든요. 오늘 LNF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단순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주가가 밸류가 낮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매력도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 한번 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도 한번 볼게요. 제 포트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기록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SPG부터 LS 일렉트릭, GS P&L까지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매일 간당간당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고 대한광통신 어제 제가 광트랜시버 이야기 그저께 해서 이제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좀 하루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좀 단기적인 시선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한화엔진과 기아가 자리하는데요. 한화엔진은 어제는 플러스권이었다가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파란불 켜내고 있고 기아는 오늘 뭐 비슷합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11%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스 시선, 오늘장 저의 시선은요. 포트폴리오 분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달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상반기에 그 달콤한 수익의 맛을 못 잊고 반도체나 메모리 쪽으로만 조금 포트가 편중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코스닥이 강할 때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또 코스닥에서 볼만한 종목들도 이제는 슬슬 포트에 계속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선 달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장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시선이 필요할까요? 저희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목요일장 시선 강탈 출발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이 떨어졌으니까 금요일장은 오를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그래도 좋지는 않지만 힘차게 출발을 해볼게요. 시선 강탈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송피로 이용준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 대량 매도를 했어요. 3조 원 넘게 매물을 출회했고 또 개인 예탁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개인 유동성이 오늘 또 7조 원이나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좀 대형주가 살아나 주려면 이런 좀 풍부한 유동성이 좀 뒷받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포문을 열어봤고요.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 알테오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원래 계획이 있었다가 네. 이제 이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코스닥의 잔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기대되는 모멘텀이 코스닥 승강제 이 모멘텀 기대되고 벌써 지금 기술 수출을 12조 원 규모까지 해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여러 곳의 빅파마와 계약할 수 있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요 가장 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알테오젠 반등 이제 시작일까 궁금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코스피 이전은 이제 정부에서 좀 남아 있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가 실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9월달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알테오젠에게도 분명히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 이전권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 그러니까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그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올해 기술 이전 10건 하겠다 그랬죠. 지금 3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내가 보면은 라이센스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세계적으로 SC 제형을 가진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할로자임하고 소송에서 지금 알테오젠이 거의 승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알테오젠이 이쪽에 SC 제형 쪽에 라이센스 하우스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바이오는 코스닥의 그 상승을 계속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 한번 담고 싶은데 언제 가져와 주실 거예요? 바이오는 사실 저는 많이 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거 TV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는 하나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바이오가 보면은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거의 50% 올랐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률의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엄청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 종목 언제 가져와 주시나 했는데 오늘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 잠시 뒤 관심주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께 삼성 닉스에 대한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좀 급락했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투톱도 급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주주 환원 정책이고요. 좀 트리거가 돼줄 수 있을까요? 상승하는데? 우선 주주 환원 정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조만간에 이게 발표한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주주 환원 정책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과연 외국인이 주주 환원 정책이나 향후에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관점인데 단기적으로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추세를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는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지금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고 2028년까지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슈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데는 사실입니다. 반도체가 안 가는 날은 AI 또는 로봇주가 가고 로봇이나 AI가 안 가는 날은 또 반도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산업이 탄탄한 건 맞지만 지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회복이 먼저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단 오늘의 외국인 매도 리스트에 1등과 2등이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장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봐야 되겠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박스권의 흐름 지금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이야기 해볼까요? 송필호 위원님은 오늘 화장품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화장품이 너무너무 강했고요. 제가 정말 후회를 하는 게 바로 어제장에 APR을 매도했거든요. 네. 제가 실적 나오면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실적 나와서 팔았어요. 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원래는 실적이 나오면 보통 세론이 나오는데 네. 안 나오는구나. 네. 더 잘 가는구나가 확인됐던 게 바로 오늘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좀 강하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을 보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죠. 근데 화장품도 최근에 보면은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최근 화장품 쪽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약간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냐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출 증가세죠. 상반기에도 화장품 수출이 70억 달러 해가지고 전년 대비 한 28% 증가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됐죠. 화장품 수출이 보면 13억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죠. 그러면서 6월 대비 무려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이 역대 월간 기준으로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 쪽에서 최근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화장품 산업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참고를 했는데 K-뷰티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다고요. 첫 번째,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기존에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 상태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지금 오프라인 시장까지 판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국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하는 국가가 153개 국가에 있는데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220개 국가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다수 브랜드,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 우리가 인디 브랜드라고 그러죠. 이런 화장품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수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 88% 증가했죠. 아모레 같은 경우도 먼저 보면은 일본, 미국, 유럽 쪽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53% 증가했고 그 밖에 APR이나 달바글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와 같이 하반기에도 화장품 관련주 실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종목을 좀 보면요. 실리콘투도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실리콘투도 키 맞추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모레퍼식은 아직 덜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식도 좀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콜마는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사의 ODM을 하고 있죠. 한콜마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이제 화장품 종목들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화장품 수출액이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계속 시장의 이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이고요. AI 섹터를 들고 와 주셨는데 네. AI도 좀 종류가 다양한데 맞아요. 어떤 AI 쪽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AI 반도체가 아니라 네. AI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나 공개 방송할 때나 무료방에서는 항상 말씀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오늘 공략해서 내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도 좋았고 내일도 지수에 상관없이 이 AI 섹터 특히 AI 프로그램 섹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슈는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가 있고요. AI 기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아닌 AI 기술이나 프로그램 쪽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연관성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력 산업이 AI 전환과 피지컬 AI 등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AI 프로그램, AI 플랫폼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잘 메모하시고 내일도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는 마키나락스라는 AI 플랫폼 AI 종목입니다. AI 모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사를 봤더니 미국 아마존도 인정한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6,000개 회사에서 AI 모델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오늘 기사이고 그리고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용접 로봇 이상 감지 AI 솔루션에 적용됐다라는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고 오늘 또 윗골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저는 장중에 매수를 하지 않는 종가 베팅 전문가지만 장중에 매수를 할 때가 딱 있어요. 그때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장중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오늘 흐름도 좋다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봐서 내일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키나락스가 AI 플랫폼 기술력이 있지만 하나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라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군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키나락스 한번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매드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종목 다 AI 기반 플랫폼, AI 기반 솔루션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둘 다 신규 상장주다. 이렇기 때문에 매드업도 보시면 좋은데 매드업은 어차피 오늘 상따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종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내일 시초가 흐름을 보시고 시가 갭의 흐름을 보시고 시가 공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봤더니 사람 대신 AI가 타겟팅을 하고 모바일 광고에 효율 적용을 한다. 이 기사이고 신규 상장을 올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신규 상장주의 AI 플랫폼 둘 다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반도체가 아니라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AS 들어갈게요. 먼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 딱 언제 신규 매수, 저점 매수 잡아주셨냐면 바로 7월 30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저희가 이거 상승률 다시 또 수정하면은 또 엄청납니다. 최고가 기준 76%, 종가 기준 65% 이렇게 상승 기록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GNC 에너지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수익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오늘은 또 포지션이 어때요? 제가 보면 어제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는 당연히 조정이 나왔고 오늘은 다시 움직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해남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했죠. 이번 주에요. 그리고 SK텔레콤, GS 여러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GS에너지가 우리나라 비상발전기 70%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에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신고가 사상 최고치 나는 종목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가져가야지만이 여러분 수익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지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팔 시점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꼭 팔고 싶다면 기술적인 지표로 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이상 터질 때 한번 매도하신 게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더 강한 시세가 나오면 그때는 매도하자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한국 PIM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로봇주가 오늘 사실 조정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은데 네. 한국 PIM은 정말 잘 버티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림이 네. 나오잖아요. 네.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이거든요. 네. 네,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제가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관심 가질 건 제가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죠. 그동안 우리가 로봇 쪽에 이제 액추레이터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로봇 쪽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누가 잘 만드냐가 가장 로봇의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노보티즈하고 한국 PIM하고 오닉홀딩스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가 가면은 이제 한국 PIM은 로봇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그 냉각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이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PIM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입니다. 제가 딱 이 LG생활건강 종목 딱 보자마자 네. 위원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바로 7월 30일 지난주에 들고 와주셨는데 네, 오늘 또 화장품 너무 좋았고 특히 네. LG생활건강이 무려 10%나 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초입에 들어가 있는가 궁금하고 네. 더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잖아요. 마지막. 근데 바로 LG생활건강이 바로 전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말씀드린 지 일주일 만에 벌써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LG생건 내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월 30일 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중국 매출이 기존에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부터는 북미 매출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게 핵심이에요. 즉 말씀드리면 원래 중국향으로 매출이 나왔던 게 북미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폭이 다변화되면서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LG생활건강이 대장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대기업들도 흑자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좋은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공부방이나 공개방송,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공략하고 내일 올라주는 종목이 좋다. 오늘 공략하고 내일 올라가지 않으면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LG생건 같은 경우는 공략하고 일주일 만에 신고가거든요. 단기적으로 신고가인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내일 좀 흐름 봐야겠지만 상승은 여전할 것이다. 다만 눌림 수도 있으니까 자,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할로 접근하고 결과적으로는 매수가 다시 한번 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니까 예, 화장품 너무 강하고 또 LG생활건강의 실적도 역대급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AS 받아봤고 자, GS건설도 저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받은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았는데 또 급등세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 또 오늘도. 오늘 추가적인 급등 나왔고 네네. GS건설도 혹시 더 가져가도 돼요? 네, 사실은 LG생건은 좀 눌릴 수 있는데 GS건설은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올랐던 코스피 섹터가 건설 섹터인데 거기에 대장이 GS건설입니다. GS건설 저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말씀드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올라서 벌써 16%나 올랐잖아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제가 제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료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의 해외 원전 모멘텀 두 가지가 다 겪고 있고 그리고 2028년까지는 3년 동안 약 10조 정도의 물량을 이미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주가 있지만 저희 탑픽은 GS건설입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릴 때 공략하셨다면
공략하자마자 16%, 10%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핵심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시초가 공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삼성 E&A도 좋고 대림 ENC도 좋지만 저의 탑픽은 GS건설. 내일도 상승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AS 도와드렸습니다.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이제 관심주 공개할 시간이네요. 송필호 위원님, 오랜만에 바이오 가져와주셨습니다. 네. 송바이오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니가켄 바이오가 가져와 봤는데요. 니가켄 바이오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에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가 지금 코스닥에서 거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바이오가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니가켄 바이오를 좀 가져봤는데요. 특히 이제 니가켄 바이오는 ADC라고 그러죠. 이제 약물 항체 접합체라 그러는데요. 이 항체에다가 약물을 접합시켜가지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이제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ADC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지금 ADC가 항암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ADC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니가켄 바이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켄 바이오가 특히 작년에 기술 이전이 없었습니다. 올해 지금 대규모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니가켄 바이오를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환매가 나오면서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라이딜가 비만 치료제인 마운저레하고 당뇨 치료제인 제파운드 쪽에 매출이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악재로 작용했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최근 꺾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만기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이오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가 최근 제일 많이 빠져 있었죠. 국내 코스닥 바이오 지수를 보면요. 4월 초 대비 최근에 바이오 지수가 50% 정도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이와 같이 국내 바이오가 크게 조정받으면 악재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단순히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받은 겁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펀더멘탈이 전혀 손상이 없었는데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 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좀 관심 가진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계속 5일연속 수급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한 10만 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 잡고 한번 접근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목표가 20만 원 한번 다시 좀 가줬으면 좋겠네요.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깊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림이라서 또 강력한 상승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리가켄 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의 관심주인데 저희가 이미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네. 6월 23일 날 대원전선 제가 공략해가지고 벌써 40% 넘는 수익이 나온 종목인데 목표가 상향도 해야 될 것 같고 자리도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가 대비해서 54% 올랐는데요. 대원전선이 오늘 좀 하락이 나왔어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맥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반도체가 가면 전력전선이 가는데 오늘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전선주가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력전선에 대한 이슈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 AI 데이터 센터 모든 것들이 전선으로 귀결될 수 있고 그리고 노후화에 대한 이슈, K전력기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엄청난 수조 원대 수주도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한 종목 추천드릴 때 공략하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선 상한가도 가고 흐름도 좋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표가도
주가도 상향할 텐데 이미 이 밀집 구간을 돌파해서 신고가, 단기적인 고가 패턴이 나와 있는 상태고 오늘 눌려있기 때문에 공략하시게 된다면 내일 시초가 한번 보시고요. 전제는 내일 반도체가 올라가주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기존 14,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예 18,000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재가 나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흘러내린다면 12,000원 손절라인이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원 전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제가 화장품을 들고 왔습니다.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고 그 화장품 용기, 뭐 펌프 이런 거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같이 덩달아서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6% 급등했고 일단 펌텍코리아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게 약간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회성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고 다시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또 하반기에는 이 추가 증설에 대한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펌텍코리아가 바닥에서 추세 전환 중이라서 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송필호 위원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래요? 화장품 용기업체가 이제 펜터코리아하고 SMCG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펜터코리아도 지금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화장품 쪽에 업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펜터코리아는 밀릴 때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받아봤고요. 자, 무료 공개 방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필호 의원님 30년이나 주식 투자를 하셨나요? 네. 네. 제가 증권회사를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제가 보면은 찬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 상승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같은 일반 투자를 계좌 관리를 30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료 방송에서 지금까지 손실을 본 금액을 어떻게 복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시간 최태훈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눠가니까요.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스터 클래스 시간입니다. 최태훈 의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코스닥이 너무 잘 가요. 그러니까요. 네, 뭐 바이오도 좋고 로봇도 좋고 또 오늘 또 화장품도 정말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눌려있던 섹터가 계속 기지개를 펴는 시기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코스피 그래도 계속 봐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현금의 비중을 뭔가 코스닥 쪽에도 조금 많이 두고 싶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네, 제가 이제 악몽 같던 7월 달이 지나고 나서 8월의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우리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자면 첫 번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에 이 거래소에 침체되어 있던 시장의 자금들이 좀 분산될 것이다. 순환매 형태로 자금이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종목군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현재 신용잔고율이 3년 내 최저치예요. 5조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펀더먼털 대비해서 신용잔고율이 낮은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코스닥이 지금 역대급 빈집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관심이 6월까지 지속됐고 5월 말 6월 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변동성 2배짜리니까 얼마나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됐는데 그 빈자리를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수는 깎여 나갔고 그 자금이 고스란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블랙홀처럼 잡아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현재까지 8월 달에 마이너스 4%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12%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7월과 완벽하게 달라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의 유턴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만 했거든요. 여기에 기관도 동조해서 상당수의 비중을 리밸런싱하는 작업들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도 돌아올 것인데 저는 이 기관이 좀 특이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 7월 31일 이후로 기관이 4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했고 오늘까지 1조 원이 넘는 돈을 코스닥에 쏟아부었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종목들, 알짜배기 종목들, 개인이 다 빠져나간 그 빈집을 기관이 지금 노리고 있다. 수급적으로 달라진 모습들 8월 달에 분명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들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좀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당분간 삼전닉스가 박스권의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데 실적이 좋은 건 뭐 글로벌에 있는 투자자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닉스에 빅2로 올인 중에 있거든요. 특히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규제되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레버리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놀랄 만큼의 아웃퍼폼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전닉스의 이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은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저는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8월 초는 시장의 순환매에 적응을 해서 코스닥에 있는 낙폭 과대 종목들, 실적이 짱짱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대신 삼전닉스 역시도 관심에서 완전히 배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찬바람이 살살 불어올 때쯤, 가을 단풍이 슬슬 무르익어 갈 때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조금씩 가라앉고 중국의 노이즈도 사실상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었다라는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그때쯤 돼서는 시차를 가지고 삼전닉스 역시도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 투자자의 이런 비투가 조금은 잦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말씀드리고 그 에너지를 코스닥의 순환매 종목들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삼전닉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안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코스닥도 지금 수혜 섹터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또 오늘 뭐 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다양하게 좀 섹터가 강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1등 섹터가 어디예요? 1등 sek터는 이제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인데 코스닥에서요? 네. 최근에 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제가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섹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강력한 순환매 장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1조 원 정도의 매수를 가져가고 있다 설명드렸는데 그 매수의 상당액이 바이오 종목들 저가 매수로 가고 있더라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하반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닥 승강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반기 라이센스 아웃이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그런 재료들인데요. 코스닥 승강제는 첫 번째 프리미엄군과 그리고 스탠다드군, 관리군으로 이렇게 나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프리미엄군에 포함이 되면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지금 진짜 성과를 내지 않는 그런 종목들,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기술에만 기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리군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승강제와 하반기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들 몇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입니다. 피아주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미국의 머크사에서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큐렉스가 출시 초기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되는 만큼 로열티를 가져가는 구조라서 알테오젠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도 기술 이전 계약이 있었죠. 글로벌 제약사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5천억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새롭게 공시하면서 주가가 하단 부분에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성장펀드가 정말 새롭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담게 될까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코스닥에서 첫 번째 픽했던 종목이 바로 리가켄바이오였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독성은 낮추고 암세포만 정맥 타결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리가켄바이오인데 이 역시도 하반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코스닥 기업 안에서 강력하게 흑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프리미엄군에 꼽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기대주주 중 하나가 바로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RNA 치환 효소 기반의 교정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유전자 가위 대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평가받으면서 시장의 관심,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 과거 반도체 횡포 장세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종목들입니다. 많게는 6, 7개월 이상 계속 하락만 하면서 상반기 시장의 급등을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인데 이젠 가격적인 안정감으로 무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닥 승강제와 하반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순환매를 한번 받게 된다면 바닥권 대비해서 많게는 50% 또는 크게 올라간다면 100%까지도 충분히 단기간에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출 없이 기술 특례에만 기댔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반기에는 그 옥석이 가려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거름망에 걸러진 프리미엄군의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보다 놀라운 가격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쯤에서 가격적인 안정감을 가진 이 시점쯤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조금의 분석과 공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바이오 관련 기업 섹터 소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까지 이렇게 좀 말씀 주셨고, 바이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관심주는 조선 기자재, 원전까지 좀 포괄되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들고 오셨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닥에서 실적 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자.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태웅입니다. 이 태웅은 원자력 발전의 필수 단조 산업의 전문 기업인데요. 풍력 발전 기용 메인 샤프트, 그리고 터빈, 그리고 조선 추진축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업입니다. 부산에
1만 3천 톤의 플래스를 보유한 이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SMR 같은 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균열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면 폭발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한 번에 압축해서 프레스로 찍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형틀이 필요하다. 그 형틀을 가진 공장을 가진 회사가 바로 태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독보적이고 글로벌 수준의 공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해상풍력의 슈퍼사이클로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 실적이 10년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냐면 5월 4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되기 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26년 사상 최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고점 6만 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시장의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첫 번째 저항선으로 전고점이 위치한 4만 원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는 전저점이 위치한 2만 2천 원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용 목표가 4만 원대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이 조선 기자재 그리고 원전 SMR 겹테마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섹터가 호재가 생성이 되면 좀 동시에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태용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대한전선 AS 보겠습니다. 진짜 이 종목이 제가 모의포트에 넣었다가 정말 쓴 물을 삼키고 손절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샀어야 되네요. 네, 바닥에서 잘 담았고요. 7월 30일에 공략을 했다 보니까 저희 4거래일째 상승 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볼까요? 네, 대한전선은 올 한 해 내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더 확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2분기 113%의 실적 성장이 있었는데 고마진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과거에는 저가 수주 물량이 많아서 수주 잔고가 많다고 해도 실적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분기 만에 113%가 급증하는 이유는 결국엔 초고압 케이블 같은 고마진 분야의 수주가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4조 원 이상 들어차 있고요. 작년 말에 선제적으로 해저 케이블 공장을 2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넘치는 이 수요에 선제적으로 공급 확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충분히 실적 성장이 계속 우상향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를 보면 아까 앞서 태용을 말씀드렸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에게 준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적이 놀랍게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난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저가매수 가져간다면 올해 연말쯤 찬바람이 불 때쯤에는 계좌가 풍성해져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LS 일렉트릭도 보겠습니다. 제 포트에도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워낙에 이제 그 최근 전력 설비에 수주 가이던스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 쪽 관심도가 높아졌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는 분위기였거든요. 추가 매수 자리도 괜찮아요? AI 인프라 시대가 올 것이다. 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LS 일렉트릭을 담으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가 증가됐어요. 이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LS 일렉트릭 역시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무료 공개 방송 말씀 주셨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8월 달 아직 초반이거든요. 조금 승부를 걸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반등이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물론 계단식으로 계속 시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시장의 강력한 주도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100% 혹은 200%라는 놀라운 스코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8월 달 어떤 종목으로 10월까지 가져갈지 공개 방송에서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송필호 위원님의 리가캠 바이오고 바이오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